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5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째 계속 나누고 있네요. 2024년의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첫 에피소드에는 새해 목표를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있는 계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안 들으셨다면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집중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는 시간을 내어 돌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해야 할 일들, 내가 맞닥뜨린 일들을 자꾸 해 나가다 보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참 인텐션, 즉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인텐션을 정해야 한다며 오늘 하루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도로 살지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영상이나 강의들이 많았죠. 또 심지어는 요가 수업의 시작에 set up your intention, 즉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정하고 요가 운동을 시작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어쩌면 이 말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삶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시시각각 우리의 의도와 방향을 정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이 쓸려버리기도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인텐션을 정해야 한다, 운동 전에 의도를 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없는 당신들의 대표 주자로서 우리의 인텐션이, 우리의 의도와 방향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실제로 내가 없는 당신들은 오랜 시간을 걸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소멸을 겪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도나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신보다 남을 우선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새해에 바라는 것이 있으세요? 라는 말에 네, 2025년에는 우리 아들이 장가 가기를 바래요. 네, 우리 와이프가 잔소리 좀 그만하기를요. 네,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요. 올해는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습관 좀 고치면 좋겠어요. 2025년에는 우리 남편이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말들은 우리가 흔히 듣는 소망들 같지만 사실 이 말들은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하고 무슨 큰 일이냐 싶으시겠지만은 이렇게 소망이나 인텐션, 즉 삶의 의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실제로는 큰일 납니다. 왜일까요? 우선 삶을 생각하고 새해를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만 떠오른다는 것은 그게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소망과 삶과 인생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 시선을 바꾸어서 내 것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계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두고 산다는 것은 그냥 나는 자기 소멸을 계속하겠다라는 결심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는 내가 안 중요해요 라는 선포와 같은 것이죠. 그냥 나는 계속 내가 없는 채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없는 삶,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게 별일이냐 하겠지만 큰일입니다. 나는 괜찮으니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안 행복하면 우리 가족도 불행하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서 있어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터를 일궈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식을 키운 부모를 둔 자녀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희생한 부모가 고마우면서도 그것이 자식에게 큰 기쁨이 아니고 큰 짐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자란 자식은 인생을 누리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고 자라지 못해서 결국 또 그 불행한 사이클을 자신의 세대에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희생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이 장기화되지 않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상의 희생은 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결국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어떤 다른 이유에서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소망과 인생을 우선에 두고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남의 이 이야기들은 조금 거두시고 그래서 난 어떤가? 난 무엇을 바라나? 나는 무엇을 소망하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소망을, 나의 인텐션을, 나의 인생과 삶을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없는 당신은 당사자 본인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불행이 됩니다. 내가 없는 당신은 마음만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결국은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도 내 이야기에도 내 소원에도 내 소망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내 소망,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나의 소망, 나의 인텐션, 내 삶, 내 시간, 그리고 나의 2025년을 생각할 때 자꾸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그들의 소망만 떠오른다면 정말 큰일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내 부모,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친구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도 결국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소망들이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변화하기를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친구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조금 더 운동하기를, 조금 더 좋은 습관 가지기를, 이런 단점은 좀 고치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심리학자들, 의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한입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도 절대로. 변화는 일단 어려운 일,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변화라는 것은 매우 개인 고유의 영역이라서 진정한 변화는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또 고통을 감내해야지만 오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 남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신의 변화는 온전히 자신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죠. 누구누구 덕에 변화하거나 버릇을 고치거나 한 사람들은 무엇이냐고요. 누구를 통해 변했다, 책을 읽고 변했다, 상담을 통해 변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변화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하고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그 상담의 효과가 있었고 그 책들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었지, 그 상담 자체가, 그 책 자체가 변화를 불러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한 의사나 상담사를 만나고서도 결국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많고요. 같은 책을 읽고서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수두룩 하니까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를 어떻게 되기를,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도 그 소망이 짙어질수록 도움이 되지 않는 잔소리들만 늘어놓을 뿐이지 결국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서 했던 조언들이나 잔소리들이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변화를 결심하고 조언을 구할 때 나누어지는 조언들이야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지만, 아직 본인 자신이 변화를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변화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들리는 말들, 늘어놓는 말들, 공부 좀 열심히 해, 살 좀 빼, 열심히 좀 해, 집 좀 치워, 이런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한 반감을 사게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변화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침범하여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메시지가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오히려 내가 나를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부하려고 했는데 누가 너 공부 좀 해라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성장하고 안 하고, 노력하고 안 하고, 변화하고 안 하고는 고유한 나의 영역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건드리면 내가 볼 때 너는 스스로 너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네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나는 네가 스스로 잘 생각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라는 식의 비난으로 들리게 돼서 오히려 전혀 다른 행동으로, 아니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보여주고 싶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지금은 공부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 지금 공부해야 해, 혹은 공부 좀 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들은 내가 볼 때 너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 내가 너를 조정해주고 말해주고 공부하라고 해야 해 라는 말로 전달하게 되고, 그걸 듣는 사람은 아니 나는 판단할 능력이 있어, 나는 누가 통제하고 조정하지 않아도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보여줄까? 공부하라고? 그럼 나는 안 하겠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진 기본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그리고 좋은 의도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제대로 전달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소망했을 뿐인데 자기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거나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메시지로 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만 알았어도
안 했을까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새해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기 소멸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요. 뭐냐면 새해에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자고요. 새해 소망을 생각할 때, 새해 계획을 생각할 때, 관계를 생각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때, 인생을 생각해야만 할 때, 이제는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들로 내 시간과 마음을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없는 당신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중심에 두고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나보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시느라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2024년까지만 하기로 해요. 새해에는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해요. 2025년에는요. 사랑도 희생도 내가 소멸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내 소망, 내 인생, 내 마음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그런 것에 소망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한 주가 바꿀 수도 없는 남의 일들에 집중하는 시간 말고 내가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성장시킬 수도 있는 한 사람, 나에게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